2025년 3월 29일 토요일 아침 6시 2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허경영 우리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님께서 세계 황제로 등극하시는 그날까지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일들을 영상으로 기록을 좀 남겨놓으려고 합니다. 요즘 저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이 사우스 코리아에 사는 적지 않으신 분들이 아마 마음이 좀 붕 떠가 있지 않나 이 생각이 들어요. 좀 뭔가 어떤 큰 일을 앞두고 있는데 이 일이 좀 마무리가 되어져야 좀 안정이 될 것 같은데 그런 큰 일을 앞두고 있는 그런 기분입니다.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이 나는 거죠. 탄핵 기각이 돼서 다시 대통령직으로 복귀가 되든지 또는 탄핵이 인용이 돼서 민간인 신분으로 이제 돌아가든지 뭐 그 두 개 중에 하나잖아요. 그것이 결정이 좀 빨리 나야 뭐가 좀 안정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지가 못하니까 좀 이렇게 그런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살고 있는 그 아파트에 이제 엘리베이터를 이제 타려고 이렇게 보면은 그 관리 사무실에서 안내 표지를 이렇게 해놔요. 무슨 안내문 같은 거. 그래, 이래 보니까 디지털 주민등록증을 이제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도 빨리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디지털 주민등록증이라고 거기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디지털 주민등록증을 좀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낮으로는 이제 직장을 다니니까 직장 가까운 데 주민센터가 있어요. 걸어서 한 5분이면 갑니다. 거기 가서 이제 문의를 해보니까 이제 그 당시는 부산 강서구에 내가 근무를 하니까 강서구 주민들만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여기 부산 서구에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구까지 오려면은 하루 연가를 내든지 뭐 시간을 왔다 갔다 하면 한 3시간 정도 걸려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강서구 말고 이제 타 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3월 28일부터 가능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산에 뭐 구가 16개인가 17개인가 그래 있잖아요. 부산에 구도 다 알았는데 뭐 서구 여기 서구 중구 사하구 영도구 동구 저 부산 진구 뭐 동래구 연제구 기장구 해운대구 수영구 뭐 북구 뭐 많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3월 28일부터 된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28일부터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디지털 주민등록증을 하려면은 가지고 있던 주민등록증을 보여줘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 당시에 이제 가락 동사무소 가가지고 기존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니까
이 주민등록증 만든 지가 한 25년 됐어요. 25년. 그러니까 하도 이제 많이 쓰니까 얼굴이 사진이 이게 이제 못 알아보는 거예요. 사진이. 사진이 너무 막 이렇게 달가가지고 새로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기존 있는 주민등록증도. 어떤 사람은 겨우 알아보는데, 이거 이제 내 얼굴이 잘 안 나오니까 새로 좀 그 디지털 주민등록증을 하려면은 기존 있는 주민등록증을 폐기하고 이제 새로 재발급을 받아서 디지털 주민등록증을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등록증도 바꾸고 또 새로 해야 되고 이제 그런 일이 생기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여권도 보니까 10년이 지났더라고 유효기간이. 그래서 여권도 이제 새로 만들어야 되고 뭐 해외 나갈 일이 있을런지 없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가까운 여기 이제 대마도 같은 데 가려면은 당일치기는 6만 원 정도면 되는가 봐요. 6만 원에서 뭐 조금 더 되겠죠. 6만 원 되라고 하니까 많아야 7만 원 아니겠습니까? 당일 갔다 오는데 여기 뭐 대마도에 봐야 여기서 뭐 아주 가깝잖아요. 이게 배 타고 조금만 가면 되니까 당일치기 뭐 그런 데라도 한 1박 하면은 뭐 돈은 뭐 한 20만 원도 안 들더라고요. 뭐 갈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혹시나 하고 이제 새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니까 주민등록증을 새로 하려면은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이 있어야 된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은 사진을 새로 찍어야 되잖아. 찍어야 되고 주민등록증에 들어가는 사진하고 여권에 들어가는 사진하고 같아 그래요. 그래서 그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여권 만드는 사진 따로 찍고 뭐 주민등록증에 찍는 사진 따로 찍고 이게 아니고 한 번 찍으면은 그 사진을 가지고 여권에도 쓰고 주민등록증에도 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얼마 전에 가서 찍었어요. 찾아가지고 이제 여권도 신청하니까 여권 재발급하는 데가 47,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아주 해외를 자주 나가는 사람들은 페이지가 좀 두껍게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거는 돈이 조금 더 들고 뭐 그렇게 나는 많이 안 나가니까 얇은 거 해도 되니까 뭐 그리 얇지도 않아요. 그거는 47,000원 주고 이제 여권을 어제 찾았어요. 찾고 어제 이제 동사무소 가니까 28일부터 어제가 28일이잖아. 3월 28일부터는 강서구 주민이 아니더라도 이제 난 서구니까 서구 주민도 거기에 가서 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주민등록증도 다시 찾고 다시 재발급 받고 그걸 가지고 이제 디지털 주민등록증을 어제 처리를 했습니다. 그건 내 개인 사정인데 아마 아직까지 디지털 주민등록증 안 하신 분들은 혹시 참고를 하시고 오늘은 부산에서는 교육감 선거가 있어요. 교육감 재선거 같더라고. 이 아마 여하튼 오늘 교육감 선거를 하는데 내가 이거 뭐 교육감들 누가 누군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크게 보면은 진보냐 보수냐 이제 이걸 가지고 하니까 나는 조금 진보에 속합니다. 그래서 진보에 속하시는 후보가 누군가를 내가 이름 밝힐 수는 없겠나 모르겠네요. 하여튼 내가 나름대로 판단해 보니까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누군지 알았다고. 그래서
오늘은 투표를 하려고 지금 아침에 뭐 보통 토요일 아침에는 뭐 잠옷 차림으로 이래 있는데 한 5일간 열심히 일을 하니까 그냥 편안하게 이제 아주 누워서 지내는데 오늘은 이제 투표하러 가야 된다고 지금 예비 투표죠. 사전 투표하러 이제 어제 28일, 29일 오늘 이틀간 하거든요. 6시부터 시작했으니까 아마 조금 이따 가면 될 거예요. 아마 투표율이 굉장히 저조할 겁니다. 이게 교육감 선거, 그것도 제 선거인데 아주 근소한 표가 이렇게 덕능을 좌우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진보 축에 속하니까 투표를 하려고 좀 있으면 요거 이제 유튜브 찍고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일이고, 그 진보 축에 속하시는 분이 아마 그게 전과가 하나 있더라고. 그건 딴 게 아니고 노무현 대통령 아마 그때 돌아가시고 그때 무슨 그 집회를 할 때 뭐 도로교통법 위반인가 뭐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시법 위반인지 뭐 그런 거라 이게 그 교육감 후보가 그런 거는 뭐 좋은 일을 하려고 하다가 생긴 거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이제 생긴 그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게 하나 있더라고요. 지금 헌법재판소에 이제 그 8명인데 보니까 남자가 4사람, 여자가 4사람이에요. 뭐 맞추려고 한 거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우연히 또 이제 남자 4, 여자 4명이에요. 그리고 나이가 제일 많다 해봐야 그 1961년생이 정형두인가? 정형식 재판관님이 1961년 나이가 제일 많아요. 뭐 내보다는 5살 적죠. 5살 적고 그 밑에 나이 많은 사람이 이제 1965년생이 김형두 그리고 조한창 이런 사람들이 이제 1965년생이니까 원래 만 60 아닙니까? 한참 내보다 이제 한 9살 적은 사람들이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뭐 68년생, 69년생, 뭐 70년생 그래요. 그러니까 전부 다 내보다 5살, 9살, 뭐 심지어는 12살, 13살 적은 사람들이에요. 뭐 어떻게 보면 애들이 이제 나와서 애들이지. 내가 보면 진짜 애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이렇게 탄핵 결정을 이렇게 하는데 뭐 거기서 8사람 중에서 7사람이 서울대 법대 출신인가 봐요. 서울대 법대. 아직까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뭐 학력을 많이 따지니까 그것도 서울대 법대 하면 와 이렇게 하잖아. 그리고 어제 그 탤런트라 해야 되나? 김미숙이라고 김미숙 그분이 KBS 6기 뭐 탤런트인가 이래 되더라고. 1959년생이니까 내보다 3살 적으니까 원래 이제 67이죠. 우리 한국 나이로 67인데 몸 관리를 잘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하여튼간에 뭐 아직 뭐 67이라도 그렇게 옛날 우리 할머니처럼 그래 보이진 않고 우리 할머니가 67에 돌아가셨는가. 우리 할머니가 1913년생 개축생이거든요. 그리고 78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우리 한국 나이로 66세에 돌아가셨는데 지금 살아계셔가지고 그 모습을 보면은 아마 90살에서 100세로 봐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우리 할머니 돌아가시는 모습은 내가 똑똑하게 알고 있죠.
내가 이제 할머니 손에서 컸으니까, 이 집에서 보면 우리 할머니 뭐 흔적이 그냥 눈에 훤하거든요. 이 집에서 내가 자랐으니까. 그리고 우리 할머니 돌아가실 그 무렵의 그 모습을 지금 살아가지고 지금 나타나 계신다 그러면은 그 모습을 보면은 할머니 연세 어찌 됩니까? 그러면은 90세이다 뭐 이래도 그런갑다 할 정도예요. 그만큼 고생을 하셨어요. 그런데 탤런트 김미숙이가 지금 우리 할머니 돌아가실 그 나이라고 지금 원래 아까도 말했지만 67이니까 더 됐지. 그런데 겉에서 보면은 아주 젊어요. 한 50대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보이더라고. 그런데 그분 아들이 그 김미숙 씨 아들이 그 미국 스탠포드 대학을 거기서 학사 석사학위를 받고 지금 뉴욕에서 아주 좀 이렇게 잘 돼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참 대단하시죠. 그런 우리 한국 대학도 아니고 미국에서 이제 스탠포드 대학이와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던데 명문 대학이죠. 서울대 법대 출신들 우리 대법관님들 전부 다 내 동생의 동생들 그런 나이들인데 그런 사람들 우리 사회적으로 보면은 출세한 사람들이고 지금 우리 조규 교육 열풍이 우리나라는 이제 교육열이 이렇게 아주 다른 나라에 비해서 심해가지고 4살 때부터 그냥 좋은 좋은 그 유치원에 가야 되고 좋은 학교 가야 되고 경쟁 시대에서 그렇게 하니까 진짜 가슴이 아파요. 이 교육의 최종적인 궁극적인 그 도달점은 뭔가? 교육에 사람이 배운다는 거잖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사람을 이제 만나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을 만나서 서로 대화를 해보면은 그 사람이 배운 것만큼 나온다고요. 그 사람이 배운 것만큼. 배운다는 것은 뭐냐고. 보고, 듣고, 느끼고, 자기가 공부한 만큼 이렇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이 영 좀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 보면은 이거 좀 덜 돼먹은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극우에 속하죠. 정강훈 목사 밑에서 이제 이렇게 활동하는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배우고 듣고 느낀 것이 이제 정강훈 목사 밑에서 거기서 일어서 하면 일어서고 앉으라면 앉고 말이지. 돈 내라 그러면 돈 내고 어디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고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면 정강훈 목사보다 훨씬 더 배웠으면은 야 강훈아 이리 와봐라. 꿀 앉아 이 자식아. 꿀 앉아 이 후리아들 놈이 새끼야 임마. 이렇게 뭘 할 수가 있다고. 그렇게 못하니까 야 강훈아 네가 목사가 이렇게 못하거든. 네가 목사로서 그런 은행을 하면 되나 임마. 그 별명이 빤스 목사인데 정강훈이한테도 목사니까 목사라고 하겠지만 정강훈이한테도 배울 점은 있지. 그러나 사람을 그런 식으로 잘못 가르치면 되느냐고. 이렇게 참, 네. 말을 좀 시원하게 하고 싶어도 뭐라 그러나 명예 뭐라 그러나
명예훼손죄가 될까 싶어서 내가 말을 함부로 못하겠어요. 네, 참 이래 이 자식아. 네가 임마 목사가 임마 이렇게 타이를 수가 없는 것은 그 정강훈이보다 영적인 면에서나 지적인 면에서 떨어지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든. 그 사람들 밑에 조종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기 최동석 씨라고 있어요. 이 사람은 특징이 뭐냐 하니까 전부 다 애야. 이런 애, 저런 애, 저런 애야. 나경원이 같은 애. 한덕수 같은 애. 한덕수가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하잖아. 한덕수가 저 하버드 대학 나왔거든. 그래 하버드 자기가 최동석 씨라고 있어요. 최동석 씨 그 말투가 전부 다 애야. 문재인 우리 이제 19대 대통령이죠. 그 문재인 애라 그래. 애. 그럼 문재인 대통령 밑에서 뭐 공직 생활한 사람들 전부 다 자기 눈에는 애로 봐요. 그럼 나는 또 최동석이를 애로 보거든. 나도 그 최동석 강의를 많이 들어요. 듣는데 그 사람은 저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인데 독일에서 뭐 칸트 이야기를 자주 하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 사람도 뭐 제법 뭐 아는 게 많아. 그런데 내가 보면은 어린애라. 그 최동석 씨 하는 말이 뭐 한덕수 애, 그 문재인이도 애, 어린애, 나경원이도 어린애, 권성동이는 아주 뭐 그 인간 쓰레기 이렇게 봐요. 문재인 대통령도 쓰레기로 봐요. 그 최동석 씨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강의를 많이 해요. 그럼 교육의 종점은 뭔가? 내가 그 The end of love is tragic 이런 말을 내가 자주 써요. 사랑의 끝은 언제나 비극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이 말을 자주 씁니다. 그 사랑의 종말이 있다고. The end of love, 사랑의 종말, 사랑의 끝은 is tragic, 비극이다 이 말이야. 그 뭐냐?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부인 외에 딴 여자를 둔다든지, 자기 남편 외에 딴 남자를 둔다든지, 이런 사람들의 그 사랑의 그 결말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비극이다 말이야. 그 과정은 아주 뭐 달콤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결과가 있다고. 결과는 안 좋아. 그래서 허경영 신인님 말씀대로 결혼을 하면은 저 여자와 결혼하면은 저 여자 위에는 모든 여자를 돌로 봐야 돼. 돌. 먼지, 티끌, 그냥 이래 보는 거고. 또 저 남자를 내가 이제 남편으로 받아들이면은 모든 이 남자는, 뭐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많고 뭐 잘생기고 뭐 매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 남자는 돌덩어리로 봐야 돼. 그런 것이 결혼이다 이런 말이었잖아.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언제나 그거는 비극이거든. 그렇듯이 그 교육의 궁극적인 종착역은 뭔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그거는 허경영은 신인이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게 되면은 하버드 대학을, 스탠포드 대학 김미숙이라고 그 내보다 3살 적은 그 탤런트, 그 애 말이지, 그 자기 아들 스탠포드 대학 나왔다 이러지만 그 스탠포드 아니라 스탠포드에서 박사학위를 100만 개, 1000만 개 받아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교육의 종착역은 뭐냐?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지금 와 계시는 그분을 만나는데 인생의 최고의 그 도달점이다. 최고로 성공한 사람, 최고로 내가 잘 배웠다. 그거는 궁극적인 그 결론은 뭐냐? 허경영 신인님을 아련하고 거기서 축복을 받고 또 명패를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나아가서는 대천사까지도 되면 더 좋고, 나아가서는 그 교육비를 이렇게 hun성하는 거, 하늘군 건립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거, 이것이 최고의 깨달음이고 최고로 자기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막 결론부터 바로 이야기해서 좀 미안합니다만 실제가 그런 걸 어떻게 하느냐고. 그래서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징과 같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이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 뭐 이런 내용의 이야기인데, 심오한 진리를 깨달은 자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주고, 사랑은 영원히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뭐 이 노래 잘 안 불러보니까 가사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하여튼 그러는데, 이 세상에 아무런 그 명문대학을 나왔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다 그러면 아주 가문의 영광이에요. 이 사람들 한 달에 봉급도 많아요. 한 달에 봉급이 약 1,000만 원 가까이 돼요. 뭐 1,000만 원 적은 돈입니까? 한 달에 봉급이. 그리고 뭐 나왔다 그러면은 뭐 내가 아주 싫어하지만은 대법관이 돼가지고 뭐 변호사질을 해가지고 고액을 받았다. 나는 이런 놈들은 잡아가지고 뺨을 오지게 때리고 싶어. 이 후리아들 놈의 새끼들아, 임마. 그 가난한 사람들,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지. 어떻게 해가지고 임마 변호사질을 해가지고 돈을 받아 처먹어가지고 임마 부자가 되느냐고, 나쁜 놈의 새끼야. 여하튼 뭐 그걸 떠나서 가문의 영광이라 할 수 있지. 대법관들 전부 다 애들이지만 내가 보기에는 나이 제일 많아봐야 정영식이 1961년생, 내보다 5살 적잖아. 뭐 영광은 영광이지, 가문의 영광이지. 그러나 뭐 서울대 법대 아니라 서울대 법대에서 박사학위를 수천억 조만 개를 받았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그거를 모르느냐고. 허경영 신인님을 왜 못 알아보느냐고. 우리나라 교육 제도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서 그래요. 김용기 그 가난농군학교 그 교장이, 내가 법무부 그 출입국 관리사무소 내가 다녔을 때에 수원에서 법무연수원이 있어요. 그때 내가
교육을 받았을 때 그분이 아마 오셨던 것 같아. 기억이 오래돼가지고 아마 1980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45년 전이니까 기억이 아삼삼해요. 근데 그분이 강의하는 걸 들은 것 같은데 그분이 아주 강의를 힘있게 하더라고. 힘이 날 수밖에. 귀일심문하고 이익중생을 할 때는 힘이 그냥 저절로 막 솟아오른단 말이야. 일심의 근원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이익중생을 해란 말이야. 그것이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온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와 같은 거거든. 같은 건데 그것을 원해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 그 김용기 가난 그 농군학교 그 교장이지. 자기 아버지도 하여튼 그러면 기독교 정신으로 꽉 차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가 보면은 거기서 좀 몇 단계 더 나가야 되는데 그게 부족해. 부처를 시절에 막 죽여버려야 되거든. 그런 게 있어요. 거기서 못 나가니까 내가 좀 아쉽지. 사람은 그러니까 그게 뭐냐. 지대, 지광,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조용기 조용기 목사 또 우리나라 뛰어난 목사들이 교회를 1000개 개척했다 그러잖아. 1000개 대단하지. 이거 1000개 아니라 수천 억만 개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게 부족해. 이 지구라고 하는 별이 생기고 난 이래로부터 이때까지 존재하는 이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해야 돼. 이런 것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분명히 그나 할 수 있다라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그게 좀 김용기가 좀 부족해. 그건 그렇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단 말이야. 스탠포드 아니라 스탠포드가 100에서 100 박사기를 수천 억만 개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 지구를 지구가 다 자기 걸 하더라도 허경영 신인님을 모르면 아무것도 아니단 말이야. 자, 그건 그렇고 과연 이게 이제 어떻게 될 건가? 허경영 신인님께서 반드시 이 세계 통일을 나는 한다고 봐요. 근데 내가 들고 다니는 여기에 이제 그 수첩 보면은 2025년에는 아시아 통일, 그리고 2030년에 세계 통일 이렇게 돼 있는데 2025년 원래부터 이제 아시아 통일로 나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그리고 최근에 하신 말씀에는 2030년쯤 되면은 등장을 하신다 이런 말씀도 허경영 신인님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마음을 비우고 이렇게 봅니다. 보는데 이 모든 것은이라고 하는 것은 국내외 이 모든 정세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허경영 신인님께서 나타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봐요. 어제 어떤 사람 강의를 들어보니까 김건희 여사를 어떻게 비교하느냐 하면은 이제 연산군 때 그 장록소가 있었던가 봐. 그러니까 이 연산군이 장록소 치마폭에서 놀았다 이거거든. 그리고 이제 또 그 뒤로부터 한 180년쯤 지나가지고 그때는 숙종이 이제 또 장희빈 치마폭에서 놀았다 이런 말도 해요. 숙종. 그리고 지금 이제 윤석열이가 이제 김건희도 1972년생 임자생인데 원래 50 너이죠. 50 너인데 우리 한국 나이로 이 사람이 이제 윤석열을 데리고 놀았잖아.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줬고 대통령 되기 전에 검찰총장 만들 때도 엄청 일을 많이 했고 검찰총장 되기 전에 서울지검장 될 때 그리고 그 전에 모든 것을 자천당해가지고 있을 때 검사직을 사표 쓰려고 했다고 할 때도 하지 마라 이제 이렇게 조언을 했고 서울지검장 될 때도 이제 이렇게 했고 하여튼 그 밑에 김건희 말 들어가지고 윤석열을 계속 대통령까지 됐으니까 자기 김건희 말이라면 깜빡 죽는 거지. 여자 말을 잘 듣는가 봐. 그 남자 여자가 뒤바뀌어가지고 나는 밥을 할 줄 모릅니다. 정말 할 줄을 몰라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밥을 잘 하는가 봐. 그리고 반찬도 잘 하는가 본데 나는
밥도 못하는데 반찬을 어떻게 하겠느냐고. 그럴 때 뭐 김건희 여사는 뭐 밥을 먹고 남자는 밥을 하고 뭐 그래 좀 뒤바퀴가 있는가 봐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지금 나라가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데 나는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만은 이 세상에 정말 그 악인들이 있거든요. 악인들. 진짜 그 지구상에서 살아야 될 대상자들. 그런데 그 사람도 마음을 그렇게 잘못 쓰다 보면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마음을. 한순간 한순간 마음을 잘 써야 되는데 마음을 잘못 쓰고 또 잘못 쓰고 또 잘못 쓰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렇게 나쁜 사람이 된다고. 그런데 뭐 그 사람에는 내나 다를 게 뭐가 있느냐고. 그래서 이 세상에 용서하지 못할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와 한 몸인데 뭐 내가 그 사람을 근데 안철수 욕을 얼마 전에 했는데 안철수 욕을 좀 안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안철수가 그 나는 이재명이 지지하는 사람 아닙니다. 나는 오로지 허경영 신인님을 지지하는 사람인데 그 안철수가 얼마 전에 무슨 말을 했느냐 하니까 이제 3월 26일 날에 그 이재명 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 나오기 전에 이재명이 보고 정계 은퇴를 하라 그랬거든. 그리고 이것은 아는 사람은 알잖아요. 법인카드 그 뭐 10만 원도 안 돼요. 자기 부인 김혜경 여사인가 이재명의 부인 말이에요. 김혜경 여사가 법인카드라고 있어요. 그 법인카드 그거 가지고 뭐 짜장면하고 뭐 탕수육 뭐 이런 거 좀 시켜 먹었는가 봐. 탕수육을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짜장면 뭐 짬뽕 이런 거 중국집 가면 시켜 먹는 거 있잖아. 군만두는 서비스로 넣을 때도 있고 안 넣을 때도 있고 그래요. 좀 고급 요리 조금 시키면은 서비스로 군만두도 주지. 그걸 한 몇 사람 먹었는데 그걸 가지고 압수수색을 100번 이상 했으니까 100번 정도 했어요. 그게 정상입니까? 우리나라 공무원이 한 60만 명 되나? 그런데 거기서 법인카드 쓸 수 있는 공무원은 제법 있어요. 거기서 5급 이상 공무원이 몇 사람 정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5급 이상 되면 아마 법인카드가 나오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짜장면 안 시켜 먹나 그게? 내가 공무원으로 있을 때 그 제주도를 갔어요. 제주도. 나는 비행기 타고 공무원으로 재직할 때 비행기 탈 때는 내 돈 들여가지고 간 적은 없어요. 제주도 한 몇 번 가고 태국 가고 그랬는데 제주도 갈 때 이제 우리 그 강서사업소 우리 소장님께서 박성용 소장님인데 그분이 내보고 여비하라면서 제주도 가면은 돈 쓸 일이 있잖아요. 안 그래요? 먹는 것도 있고 또 선물도 사고 그렇게 하니까 돈이 드니까 내보고 이제 제주도 잘 갔다 오라고 노잣돈을 주더라고요. 그런 거 줄 때가 판공비예요. 거기 5급 공무원이거든요. 우리 소장님이. 그래 여비 주면 또 내가 또 그냥 있을 수 있나? 그거 받았는데 이제 좀 내가 선물은 하긴 했습니다. 그런 거 판공비예요. 그런데 그 판공비를 그렇게 용도로 썼다 해가지고 조사받으려면은 대한민국 공무원 5급 이상 공무원들 판공비 쓴 거 전부 다 조사를 해야 돼요. 근데 그걸 했다고 압수수색을 100번 이상 하면 되느냐고. 그리고 이재명을 이 정치권에서 죽여야 된단 말이야. 내가 조금 전에도 말했다시피 우리나라에 기득권자리 있는가 봐. 우리나라에 이런 썩어 빠질 이제 뭐 중도도 모르는 놈들 말이야. 중도를 몰라. 중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세상의 범소유상이라고 하는 것은
개시 허망이다 말이야. 약견 재상 비상이면은 적견예래다. 관자재 보살이 행신 받냐 바라 밀다 시에 조견 온 개공하고 도일체 고액을 했다. 이런 것을 아는 사람이 중도를 아는 사람이거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수진의 경제까지 들어가야 허경영이 신인이다라는 것을 안단 말이야. 확철대오하게 아는 거야. 그거는 그냥 불로유 가지고 우유가 썩지 않는다 이래가지고 아 신인이다. 밀감 같은 밀감 있잖아. 밀감 한 30개 놔두고 마호메트 쓰고 예수 쓰고 소크라테스 쓰고 공자 쓰고 뭐 박정희 쓰고 전두환이 쓰고 이름을 써요. 다 썩는데 허경영 쓰면 그거 안 썼거든. 야 이러니까 보니까 허경영이 참 신인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안 그래요? 밀감에다가 이름을 딱 적는데 딴 거 다 섞는 거야. 그런데 허경영 쓰면 안 쓰고 우유도 마찬가지라고. 야 그래서 신인님에 대한 허경영 신인님에 대한 믿음을 더하는 수도 그래가지고 아는 사람들도 있어요. 신님을 알고 그리고 이제 어디 가서라도 말이지 우리 저기 국가혁명당의 우리 저 총재님이죠. 송승건 총재님, 송승건 대표님, 이분은 이제 자기 따님이 이제 이렇게 신병에 와가지고 어디서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신병은 어디 고치는 게 힘들어요. 신병은 무슨 맹장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째고 이렇게 하면 뭐 병원에 가서 고치지만 신병은 그게 아니거든. 신병 이런 거를 신인님께서 딱 고쳐주니까 어이구 뭐 이거는 신인님이다 이래가지고 축제살자 따르거든. 그런 분도 있어요. 나는 그런 거는 아니지. 뭐 우리 딸이 막 신병 걸리고 이런 건 아니고 나는 중도를 알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고. 진공묘의 상태를 그냥 알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고. 오로지 그냥 우리 스승님 기독교에 하신 우리 스승님을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스승님은 고영범 목사님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이 모든 사람이 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서 그래서 자기 인간성 회복하는 거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되면은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노래하자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곧이나 하늘나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런 삶이 될 때는 이 지구가 하나의 지상 극락세계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 당시 40의 인구 전체를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기독교인화 시키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 된 거라고. 그래서 허경영 신임을 안다 이 말이에요. 허경영은 신이다. 이것을 확실히 대화하게 하는 거예요. 뭐 말이 옆으로 갔는데. 안철수가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그 기득권자들이 볼 때는 이재명이를 죽여야 되려고 이렇게 했는가 봐. 그러니까 아무런 제가 기소를 해서는 안 될 사람을 기소를 한 거란 말이야. 이재명이가 뭐 재판에 걸린 게 많다 그러잖아. 사랑해선 안 될 사람을 사랑하는 죄라서 말 못하는 내 가슴은 이 밤도 울어야 하나.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 사랑하는 죄라서 노래도 있지만 기소해서는 안 될 사람을 기소한 죄라서 검사들 그 이재명이 한테 무고하게 그 기소한 검사들 내가 법을 고쳐야 돼요. 사람을 기소를 하게 되면은 설령 대법원에 가가지고 무죄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폭삭 넓고 또 변호사들은 왜 변호사비를 받나 이 나쁜 놈의 새끼들아.
받는다면 아주 필요한 경비만 받고, 한 달에, 예? 이게, 뭐야, 한 달에 생활비가 얼마 정도 되느냐고, 보통 보면은 뭐 2, 300만, 4, 500만 원 되면은 그 정도 수준 받으면 되는 거야. 뭐야, 변호를 해가지고 몇 천만 원 받았다, 몇 억을 받았다. 이게 전부 다 범죄꾼이야, 이거는 내가 보면은. 그 3년 동안 그 하는 가운데서, 기소를 하는 가운데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변호사비가 엄청나게 들어가요, 여기. 몇 억 단위라, 그래가지고 무죄가 나오면은 기소한 검사는 조금 더 책임을 안 져. 그런 법을 놔두면 되겠느냐고. 나는 경단위로 붙여야 돼. 손해배상액을. 그리고 사돈의 8천까지. 검사가 기소를 해가지고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럼 그동안에 받은 상처 경단위로 붙여가지고 말이야. 응? 네가 임마 주식을 잘해가지고 주식 투자 잘해가지고 몇 조 원 번 사람 있다 그러더라고. 그러면 안 돼. 몇 조 원을 벌어도 안 돼. 경단위로 붙여가지고 자자손손 사돈의 8천까지 그 돈을 갚도록 하는 그런 법을 만들어가지고 기소를 해 함부로 못하도록 해버려야 된다고. 검사들 임마 너희들 좋은 시절 끝난 거야. 후리아들 놈의 새끼들아. 세상이 바뀐 거야 임마. 선천이 끝나고 후천이 들어서 임마. 그 이재명이가 기소돼서는 안 될 걸 기소를 해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검정고시 출신만 사람이야 이거 임마. 나쁜 놈의 새끼들. 서울대 고대 연대 이리 무슨 부산 대한민국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무슨 야 이 자식아 임마 저 서울대 나와가지고 세계적인 인물이 누가 있나 한 사람도 없지 임마. 그런데 뻐기고 앉아있지 오만 방자한 놈들 말이야. 대가리야 새끼들 말이야. 허경영 신인으로 모란을 보는 놈들. 그 금융고시 출신이라고. 그러면 임마 그리고 사법고시 합격했다 해가지고 이 금융고시 출신의 사법가 이거 임마 우리하고는 레벨이 안 맞다고. 나쁜 놈의 새끼들 말이야. 왜 이재명이를 죽이려고 하면 되나 임마. 안철수가 그걸 단디 알아야 된다고. 이재명이가 기소된 것은 아무런 죄가 된 게 아니라고. 진짜 죄를 대장동 사건 이것을 파헤치고 들어가면은 그 50억 클럽 있잖아. 그 한 사람도 지금 그 제대로 처벌을 안 받았잖아. 그리고 안철수가 지금 윤석열이로 인해서 피해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느냐고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을 대통령을 만드는데 안철수가 일조를 했잖아. 그럼 거기에 대한 죄의식을 못 느끼나 임마. 정계 은퇴를 한 놈은 네가 임마 정계 은퇴를 해야 되잖아 임마. 네가 임마 정계 은퇴를 해야 될 거 아니냐고 안철수 이놈아. 얼마 전에 그 영화배우 김성호 씨가 있어요. 김성호 씨 아들이 김희라라고. 이분도 영화배우지. 김희라 씨가 그 젊었을 때 바람을 엄청 피웠어요. 자기 부인 보고 자기 아들 딸들 이제 기러기 아빠나 이렇게 해가지고 해외 유학 보내고 애들 우리나라 사람들 교육열이 좋으니까 야 어떻게 하든지 간에 미국 가가지고 말이지 스탠포드나 하버드 대학 또는 MIT 공대는 이런 데 나와가지고 이러면 그래 우리 애들 이렇게 세계적인 인물로 키우려면은 그런 데 보내야 되겠다 이래놓고 그래 갔는데 딴 여자하고 바람을 피우고 그래 많이 했지. 김혜라라고. 그 사람이 이제 얼마 전에 그 정식으로 선임이 됐는가 봐요. 그러니까 머리 깎고 이렇게 중이 됐더라고. 안철수 임마 니 머리 깎고 중이 되라 중. 그리고 목탁을 쳐 임마.
수천억만 벌을 치다 보면은 깨닫게 돼. 어이구, 미륵 부처님이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와 계시는 분이 허경영 신인님이시구나, 이걸 알게 된다고. 내가 안철수 뭐 그렇게 이야기 했는데, 안철수나 그 김건희 이런 사람들은 마음을 나쁘게 쓴 것은 확실하다고. 그러나 안철수나 김건희나 내나 한 몸이고 나와 똑같은 사람이야. 뭐 김건희 엄마가 이제 어머니가 최은순 여사고, 근데 이분의 스타일이 뭐냐? 동업을 해요. 동업을 해가지고 그 동업자를 결국 가서는 이렇게 매장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돈을 주겠다 이래놓고 동업을 하자 이러면은 이익금이 뭐 얼마 생기잖아. 생기면은 똑같이 나눠야 되지. 그렇게 하기로 하고 했잖아. 그런데 그 이익금을 주지를 않아. 안 주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법의 힘을 빌려서 매장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그 돈을 싹 자기가 가져온다고. 그런 스타일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피눈물 당한 사람들이 오죽이나 많으냐고. 그 명태균이 사건도 무슨 선거 여론조사 이렇게 하면은 정당한 금액을 주었으면은 뭐 그런 일이 없었지 않았나 이 생각도 들어요. 그 스타일이 뭐냐니까 상대방한테 돈을 주겠다 이래 놓고는 안 줘. 그리고 달라는 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렇게 법기술자들을 통해가지고, 법기술자들이 검사거든. 그걸 동원해가지고 판사들도 돈을 매겨가지고 그냥 판결을 이렇게 버린다고. 그 판사들 돈 안 좋아하나? 이게 최은순 여사의 말이거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정대택 씨란 말이야. 그렇게 살아오면은 결과가 어떻게 되겠느냐고. 결과. 한평생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조작, 거짓, 남에게 이제 악행을 한 거단 말이야. 거기에 대한 것은 자업자득. 어제 그 이재명 씨가 나오면서 말 잘하더라고. 사필귀정이다 그러잖아. 자업자득, 자작자수, 사필귀정, 인과응보. 이것이 지금 해가 떴잖아. 지금 봄이지. 어제 보니까 이번에 그 벚꽃이 조금 딴 데 비해서 한 일주일 늦어요. 벚꽃이 활짝 피지는 않았다고. 이제 내일 모레 되면 벚꽃이 피겠지만, 벚꽃 피는 봄이 오면은 그 다음에는 여름이 오죠. 여름 가면 가을이 오고 그 다음에 겨울이 되고. 그게 우주가 돌아가는 원리 아니겠어? 죄를 짓는 놈은 반드시 벌을 받게 되는 것은 원리단 말이야. 좋은 일을 한 사람은 반드시 선인성과 집안에 적선지가 필요여경이고 저각지가는 필요여앙이다 말이야. 그게 철칙 아니냐고. 그러면 지금 이제 김건희, 윤석열이가 어떻게 되겠느냐고.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현재 결정을 아직 빨리 못 내리고 있다고. 못 내리고 있는 것은 무언가가 압력이 들어가거나 무언가가 지금 일이 잘못 꼬여 있다고. 지금 이거는 내도 벌써 내야 된다고.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내지 않고 있으면은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제 이번에 확답을 얻었단 말이야. 그 대통령 대행은 탄핵할 때는 151석이면 된단 말이야. 이게 이번에 결정이 났어요. 났기 때문에 한덕수 이제 국무총리죠.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이 마은창인가 마창혁인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을 빨리 해야 된다고. 임명 안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이 났는데도 지금 민기짓거리고 있거든. 그래 계속 안 하면은 한덕수 또 탄핵한다. 이제 이럴 판이라고. 지금 무정부 상태로 들어가기 일보 직전이에요. 지금. 나는 어제 3월 28일 날 아마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일을 잡을 줄 알았는데 그 잡지 않았더라고. 그러면은 빨리 잡아가지고 다음 주 3월 31일에서 4월 4일 그 사이에는 뭔가 결정이 나야 되는데 그것을 혹 안 난다 하더라도 뭐 4월 11일까지라도 어떻게 탄핵 선고를 하겠다는 것이 나와야 된다고. 그거 아직 못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이렇게 붕 떠가 있다고 지금.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느냐고. 결과가 윤석열은 간 사람이라고. 이미 운때가 간 사람이라. 그런데 윤석열이가 다시 돌아온다. 다시 돌아오면 나라가 그렇게 되겠느냐고. 계엄 면허증을 준 거거든.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 언제든지 계엄을 할 수 있는 이런 세상이 되면 그게 되겠느냐고. 그게. 자업자득이고 자작자수고. 그 김건희가 어떻게 살아왔나? 윤석열은 또 어떻게 살아왔나? 양심에 손을 놓고 생각을 해보라고. 어떻게 해서 결혼을 했느냐고. 2012년도에 윤석열이 김건희 결혼했는데 결혼을 하게 된 그 내역을 쫙 조사를 해보라고. 대충 아는 사람은 알잖아. 정대택 씨 말로에 의하면은 성상납을 받았단 말이야. 성상납을 받는 거 투서가 들어갔어요. 거기 조사를 받아서 하니까 이것도 뇌물도 뇌물이지. 성뇌물도 뇌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사랑했던 사람이다. 그럼 사랑한 사람이면 결혼하는 거죠. 그걸 결혼한 거라고. 그 만남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야. 이게. 꼬인 거라고. 그게. 처음부터 꼬인 거라고. 그게. 처음부터 마음을 잘못 쓴 거라고. 마음을 잘못 쓴 것은 길거리에 함부로 담배꽁초 함부로 버리는 사람들, 그것도 잘못 쓴 거고. 자기가 이익을 보기 위해서 남의 이렇게 아픔을 이렇게 주는 것도 그것도 잘못이고. 큰 상을 받지도 않았는데 상 받았다고 이력서에 쓰는 거, 이런 것도 잘못된 거고. 동업하자 이래가지고 돈을 50억이 생겼어. 그러면 똑같이 25억씩 나누면 딱 맞단 말이야. 그 사람 아니었으면 돈을 50억 벌을 수가 없거든. 그런데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저 사람이 이제 정대택 씨가 그랬잖아. 저 사람한테 반드시 20억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사람을 감옥에 보내버려요. 그래서 홀라당 자기가 다 먹고 거기에 관련된 사람이 분통이 터져가지고 죽고 그래가지고 번 돈이라고. 그것을 자꾸 무마시키기 위해서 이때까지 온 거란 말이야. 거기에 대한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 자, 그건 그렇고 지금 배움의 끝은 뭐인가? 내 최동석 씨 보고도 내가 말했지만은, 최동석이는 아까도 말했지만은 그 모든 사람을 애로 봐요. 한덕수도 애, 문재인이도 애, 나경원이도 애. 내가 보면 한동석이가 애거든. 최동석 선생이 애라고. 뭘 모르냐? 허경영을 몰라. 그러니까 한심한 인간이단 말이야. 종교의 총결론, 기독교의 결론, 또 강정선 가르침의 총결론으로 오신 분이 허경영 신임이신데, 이 허경영 신임님께서 이제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세계 황제로 등극하실 것인가를 우리가 이제 보는 거예요. 지금 뭐 예측을 내가 해봅니다만은 윤석열은 뭐 탄핵되는 것은 나는 뭐 내가 얼마 전에 26일 날 이재명 씨가 무죄 나온다고 나는 그런 늘 주장을 했어요. 무죄가 나와야 되고. 그런데 어떤 사람 보니까 뭐 이재명이 26일 날 초상 치는 날이다. 이제
뭐 그런 것도 올리더라고. 나 그건 아니거든. 그리고 윤석열은 탄핵되는 게 확실하고, 또 김건희가 세월랑 차고 벌을 받아도 좀 심하게 받아야 되고, 자기들이 만약에 국가 예산에도 손을 대가지고 도둑질 해먹은 게 있으면은 그거는 반드시 다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국민 배당금으로 다 돌려줘야 된다고. 그리고 지금 뭐 국민의힘 뭐 후보가 오세훈이 뭐 홍준표 또 한동훈이 또 김문수 그 지지율을 다 합쳐봐야 김문수, 한동훈이, 오세훈이, 홍준표 네 사람 다 합쳐봐야 이재명이보다 못해요. 이재명 씨가 그만큼 고생했고 또 혹독한 시련도 받았고, 보통 사람 그거 받아서 아마 자살을 해도 몇 번을 했을 거야. 근데 그 붙어 있는 거는 대단하지. 이재명 씨가 성남시장이나 또 이제 그 경기도지사 또 이제 민주당 대표로 있으면서 일이라고 하는 출근하는 것이 서초동, 그러니까 뭐 법원, 검찰청에, 경찰청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일이라고도 과언이 아니라고. 그러나 그 과정에서도 촘촘히 시간 내가지고 이렇게 성남시장도 했고 경기도지사도 했다고. 그러면 법원 가고 검찰청 가는 그런 일이 없었다면은 얼마나 일을 잘했겠느냐고. 그래서 허경영 신인님께서 등장하기 이전에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정화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난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이 생각도 해봐요. 해보고 뭐 또 모르죠. 뭐 불로유 이것이 막 이것만 터져버리면은, 불로유에 대한 진실만 터지고 언론이 공정하게만 보도해버리면은 일주일이면은 대세는 허경영으로 돌아선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그래요. 일주일만 보도를 해라고. 일주일만 공정 보도, 전 세계적인 언론에서 보도하면은 지금 이제 이재명 씨가 지지율이 높지만은 지금 언제든지 역전되거든. 그래서 21대 대통령 허경영 대통령 될 수도 있고, 또 만약에 이재명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되려면은 이제 사법 지금 이제 사면 복권이 또 돼야 되고. 허경영 신인님은 굉장히 억울하단 말이야. 공직선거법 위반 이 법을 없애버려야 돼요. 지금 그 이병태 그 카이스트 교수가 그 말 하잖아요. 그리고 바른 말을 한 거란 말이야. 바른 말을 내가 오늘 좀 지금까지 내가 지금 1시간 정도 했는데 내가 지금 바른 말을 하잖아. 내가 내 주민등록증 이거 만든 걸 이제 디지털 그 주민등록증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가져가니까 이 사진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새로운 주민등록증을 발급을 받아야 된다 하더라고. 그래서 사진을 찍고 8장이 만원 하대요, 만원. 그 사진을 또 여권에도 똑같이 써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여권도 유효기간이 10년이 지나서 새로 만들었다. 이거 다 내 말이 다 진실이에요. 여권 만들 때 47,000원 든 것은 카드로 썼기 때문에 그 근거가 있다고. 다 진실이에요. 그렇듯이 허경영 신인님께서 이병철 회장님의 그 양아들이었다는 거, 박정희 대통령, 무궁화꽃은 지지 않았다는 박정희 대통령과 허경영 신인님과의 대화예요, 대화. 대화입니다, 대화. 그 책을 읽은 사람은, 야, 그 판사, 검사들, 이 후리아들 놈의 새끼들아. 허경영, 신인님과 연관돼서 그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내린 그 판사, 거기에 관련된 기소한 검사, 거기에 소송, 기소, 맨 처음에
고발한 그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관련된 사람들, 이 인간들아, 너희들 저게 뭐야, 아프리카 뭐야, 저게. 아프리카 있는 그 어떤 나라, 뭐 이디오피아나 이런 데 방문한 적 있나? 없지만은 그것을 책을 통해서 있다는 걸 알잖아. 언론을 통해서 그것을 알잖아. 직접 안 가봐도 알 수 있잖아, 임마. 내가 여기 나와서 임마 전마 한다고. 그렇듯이 허경영 신인님께서 쓰신 그 무궁화꽃은 지지 않았다 이 책을 보면은 안 가봐도 안단 말이야. 이거는 허경영 신인님께서 젊은 시절에 박정희 대통령의 비밀 보좌관이 아니면은 이런 책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걸 알 수가 있다고. 그래, 그 책도 안 해보고, 임마, 그 책도 안 읽고 어떻게 기소를 하고 판결을 하느냐고, 이 판사, 이 썩을 놈의 새끼야. 그게 잘못된 거란 말이야, 그걸. 그러니까 잘못된 것은 반드시 바라진다고 말이야, 그게. 그걸 반드시 사면 복권을 받게 된다고. 그러니까 사면, 이제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당했기 때문에 허경영은 끝이다. 허경영은 가짜다. 이리 생각하면 안 돼. 이 나쁜 놈아. 이게 잘못된 거기 때문에 이것은 바라져야 된다고. 바르게 된다고. 그런 것이 하나 이제 2탄, 3탄, 4탄이 하늘에서 준비가 돼 있다고 봐야 돼. 이 터졌다고요. 불로유에 대한 진실이 터지고 또 불로소에 대한 또 진실이 터지고 불로소는 무슨 막이야? 그거 잡으려 돼. 코아텍스로지. 아주 그 세밀한 것까지 다 통과한다고. 그 물이 내에도 이제 통과해가지고 치매도 예방돼가지고 그 물이 신비의 이 세계에서 가장 좋은 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밝혀지게 되죠. 지금 이미 밝혀졌고 아직 국내 언론에서 보도가 잘 안 돼서 그렇지. 그 불로스와 또 불로유 이 썩지 않는 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기에 대한 진실 같은 것이 나와야 된다고. 미국에서 지금 한참 개혁을 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미국 가서도 언론이 개혁돼야 되고 미국의 상황, 한국의 상황이 같게 간단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될 때에 허경영 신인님에 대한 진실이 이제 드러나게 되면은 세상은 바뀐다 이 말이야. 그리고 인간적으로 한평생 좋은 일을 하신 거 아니냐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것은 반드시 그 인정받을 때가 오는 거야. 자. 파란 물이 잔잔한 호숫가에 어느 날 사랑이 싹 트면서 꿈이 시작되던 날 처음 만난 그 순간 불타오른 사랑은 슬픔과 괴로움을 나에게 안겨줬네. 사랑은 어느덧 가고 가슴에는 제만 남아 눈물
고가를 스치는 바람 소리 슬픈데 타버린 정열 뒤엔 고독만 느끼네. 허경영. 자, 그만하겠습니다.